안녕하십니까. 우리 등기법 이제 12주. 제가 아까 11주차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문제는 일단 12주까지만 하시고, 이제 13주차부터는 특강 형식으로 좀 시험에 잘 출제되는 내용들, 그런 좀 어려운 내용들, 뭐 이런 것들, 요청하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특강 형식으로 한 7월, 8월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7, 8월. 이제 7월이 이제 13주 차거든요. 혹시 뭐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또는 제 메일, 제 이메일 아시죠? 여기다 하나 적을까요? law1216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네이버.com입니다. 이메일로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어려우니까 좀 강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들 뭐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조합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7, 8월에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1번 문제부터. 다음 중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방형 축산. 여기서 뭐 일정한 요건은 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실 필요 없고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방형 축산은 등기할 사항이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얘는 아예 등기 못해요. 그래서 모든 개방형 축사가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하천. 여러분 하천은요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용 제한을 받죠. 그래서 하천에 실질적으로 집을 지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하천에는 용의권 등기는 못합니다. 그 외에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죠.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X. 그 다음 3번 집합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절대로 전유 부분이 될 수 없어.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규약만 폐지만 하면 전유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분양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대.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못합니다. 4번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물권은 맞죠. 다만 등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어서 등기는 할 수 없죠. 그래서 물권 중에서 유치권과 점유권은 등기 못합니다. 그다음 5번 주택법상 금지사항. 우리 주택법상 금지사항 등기, 이건 우리 주택법이라는 특별법에서 수분양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요. 그 수분양자들이 분양받기 전 시점까지 우리 분양자들, 주택시공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분양자들이 일정한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두는 걸, 이걸 우리 주택법상 금지사항 등기라고 하는데, 이 주택법에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옳은 지문 2번이 틀렸네요. 자, 2번 문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일단 표제부에는 여러분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이 나옵니다. 그 다음 표제부에도 접수란이 나오는데, 우리 표제부의 접수란에는 접수 연월일은 물론 연월일만 등기하고요. 접수 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표제부에는 아시겠죠? 접수란에. 그래서 접수란 맞고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란 맞죠? 건물 번호. 물론 여러분 건물 번호는요. 건물이 한 개 동일 경우에 건물을 헤아리는 이제 그 개수 단위를 동이라고 하거든요. 건물이 한 개 동일 때는 건물이 한 개일 때는 그때는 건물 번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건물 번호란이에요. 뭐 한 개 이상일 때는 이제 두 개 이상일 때는 건물 번호를 붙여야 되니까 건물 번호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란. 그다음에 건물 내역란. 건물 내역, 건물의 구조 이야기하는 거죠. 뭐 구조와 면적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냐, 뭐 연화조냐, 벽돌조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을 둔다. 맞네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마지막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각구을구에는 순위번호, 표시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란.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목적란이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이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이면 저당권 설정, 뭐 전세권 설정이면 전세권 설정. 그 다음 각구울구에도 접수란이 나오는데요. 이 각구울구의 접수란은 접수 연월일은 물론이고 접수 번호까지 다 등기합니다. 그 점에서 표제부랑 다르다, 그죠? 그 다음 등기 원인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 매매면 매매, 뭐 증여면 증여.
그다음 마지막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을 둔다. 자, 옳은 지문이다, 그죠? 그다음 디귿 보시면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일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맞죠? 일동 건물 그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맞죠? 네, 디귿도 맞네. 자, 리을 구분 건물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건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일동 건물 표제부에. 따라서 전유부분 표제부라고 했으니까 X.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즉 대지권 표시를 기재합니다.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 그래서 일토전대 좀 외우시라고. 일동 건물 표제부는 토지 표시, 전유부분 표제부는 대지권 표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자, 그 다음 미음 보시면 구분 건물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을, 자, 별도 등기라는 게 뭐냐면 구분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을, 왜냐하면 이제 구분 건물을 짓게 되면 구분 건물 등기부가 개설되면 토지에 대한 내용도 거기 구분 건물 등기부에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토지 등기부는 운용을 안 해. 그러니까 토지에 뭐 그 전에 건물 짓기 전에 별도의 등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토지 등기부 운용 안 하니까 구분 건물 등기부에 기재해 줄 필요가 있어. 근데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는 전유부분 표제부예요. 아까 일동 건물 표제부예요. 전유부분 표제부. 따라서 전유부분 표제부에, 이게 전유부분으로 나와야 되겠네. 전유부분 표제부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일동 건물 표제부는 토지 표시, 그 다음에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 그 다음에 전유부분 표제부에 별도 등기 해서 일토전대 전별 좀 외워주세요. 올해 집합건물, 구분건물 시험에 출제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3번 문제, 등기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1번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까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다. 받으시는 분 수증자가 권리자. 근데 이미 유언자, 등기는 유언자에서 수증자로 바로 넘어갑니다. 상속 등기 거치지 않습니다. 유언자에서 수증자로 바로 넘어가는데 유언자 사망한 자는 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 상속인이 여러 명이에요. 대표자, 그걸 유언집행자라고 해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1번 X. 2번 판례에 따르면 매매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여러분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요, 계약을 해제하는 즉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됩니다. 해제하는 즉시요. 따라서 매도인에게 복귀되니까 이미 매수인 앞으로 갔던 등기는요 무효인 등기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무효니까 말소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가 되는 거 아니다. 아시겠죠? 매매계약 해제만 하면 얘는 매수인의 등기는 즉시 무효가 돼버린다. 왜? 소유권은 바로 매도인에게 귀속이 되니까. 아시겠죠? 무효니까 말소한다. 예.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일단 매도인에게 복귀합니다. 복귀하는 건 맞다, 그죠? 2번 맞네.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합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소유권이 복귀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시려면 현재 매수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그건 지워주셔야 돼. 아시겠죠? 예.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복귀된다. 예. 그렇다고 해서 말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나중에 처분행위 하시려면 말소는 해주셔야지. 다만 말소하지 않더라도 일단 권리는 매도인에게 복귀한다라는 거. 민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3번 보시면요. 점유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여기까지는 맞아요. 우리 민법 245조에서 규정을 두거든요.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법에서 특이하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거든요. 따라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X. 그러니까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맞지만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 4번 보시면 가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이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X 대법원 판례죠. 가등기는 임시로 한 등기라서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5번 판례에 따르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진 경우에 실체관계에 합치하는 등기가 유효하다. X 틀렸어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등기부가 2개가 만들어지면 원칙적으로 선등기가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등기가 그냥 유효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판례 입장은 먼저 만들어진 선등기가 유효하다라는 거. 자, 됐네요. (4번입니다)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병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갑과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리 갑과 을이 근저당권에 있어서 당사자다 이 말이지. 뭐 예를 들어 갑이 근저당권 설정자, 을이 근저당권자. 그럼 근저당에 있어서는 우리 갑과 을이 당사자이지 이 채무자는 당사자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갑과 을이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신청 적격이 없다. 맞네요. 신청 적격이 있는 자는 갑과 을입니다. 아시겠죠? 네, 병은 채무자다. 그래서 채무자는 등기부에 같이 기재해주는 병기해주는 건 맞지만 채무자는 근저당에 있어서 당사자는 아니다라는 거. 뭐랑 좀 비슷한 개념이냐면 아까 왜 우리 종중 있었잖아요. 종중. 그 종중이 권리자 의무자입니다. 종중이 자신이 취득할 때는 권리자, 자신이 팔 때는 의무자. 종중이 그 당사자이지 그 대표자가 당사자 아니다라는 거야.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자, 어쨌든 채무자는 등기 근저당권에 있어서 저당권에 있어서 당사자 아니다라는 거 같이 병기는 해주는 거 맞다. 2번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 과거로 치면 이제 금치산자. 금치산자. 왜 심심상식. 그래서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을 대리하여 법정 대리인입니다. 대리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고. 3번 법인 아닌 사단이 의무자일 때는 종중. 법인 아닌 사단 하면 여러분 종중 생각하시고 의무자일 때는 사원총회 결의서 종중 총회 결의서 첨부해야 된다. 다만 권리자일 때는 첨부할 필요 없다. 3번 질문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 4번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므로 맞네요.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므로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 기록에 아까 병기한다라고 대표자나 관리인도 등기부에 같이 기재해준다. 왜 법인 등기부가 따로 없으니까 부동산 등기부에라도 이거 기재 대표자 기재해 주셔야 된다.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X 4번에 X. 5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순차로 된 경우 그러면 갑이 원래 부동산 소유자인데 을 앞으로 근저당권이 등기돼 있고요. 근데 이 갑이 이걸 병에게 양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병은 새로운 소유자 제3취득자인데 자, 근데 피담보채권이 변제가 돼서 이제 근저당권을 말소합니다. 그러면 이 근저당권 말소에 있어서는 우리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당연히 을이 안 좋아. 그래서 을이 근저당권 말소에 있어서는 의무자.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 새로운 소유자거든요. 근저당권이 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당연히 좋아요. 그래서 얘가 권리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이 갑이라는 사람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던 이 갑 채무자로서 등기되어 있는 갑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채무자도 같이 지워지거든요. 좋다 이 말이지. 그래서 갑도 권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근저당권 말소에서 갑도 권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갑도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네요. 자, 됐습니다. 그다음 5번 문제. 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기억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자, 보존 등기는 말소 또한 단독 신청. 그 기입 등기 당연히 단독 신청이고요. 그 말소 또한 단독 신청. 그다음 니은 법인 합병 나오면 여러분 상속이랑 말 바꾸세요. 똑같아요. 법인 합병. 상속, 포괄 승계 완전히 동일합니다. 효력을. 그럼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 권리 이전, 상속 등기. 당연히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 돌아가셨으니까
의무자 될 수 없고, 그렇다고 상속인이 내가 권리자인데 피상속인을 대신해서 의무자가 돼주고 싶어도 될 수가 없지. 내가 권리자니까. 그래서 상속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역시 법인 합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회사 없어져 버리거든. 그럼 오로지 존속회사밖에는 없어. 걔들이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신청. 그 다음 이거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 갑이 을과 매매를 한 후에 사망을 했다. 그리고 이 갑에게는 유일한 상속이 병이라는 애가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양도를 받았다라는 거. 이제 상속인이겠지. 상속인. 병인 상속인. 자, 유리한 상속인이다라는 거. 그러면 자, 병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셨다, 그죠? 그러면 자, 갑에서 병으로의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바로 갑에서 을로 바로 등기하시면 돼. 그러면 을이 권리자가 되겠죠. 사망한 자는 의무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신 이제 해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 얘가 의무자가 되어서, 상속인이 의무자가 되어서 둘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당연히 얘는 공동 신청이다, 그죠? 이걸 우리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합니다. 우리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이렇게 공동 신청이죠. 그 다음 리얼 포괄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얘도 공동 신청. 유증을 원인,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간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받으시는 분 수중자가 권리자. 그 다음 유언자는 사망했으니까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뭐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간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그 이전 등기는요 공동으로 신청을 한다. 그 다음 이음 승역지에 우리 지역권 설정, 승역지에는 지역권 설정이라고 기재를 하고요. 요역지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기재합니다.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지역권 설정자와 지역권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이건 공동 신청이고, 그러고 나면 요역지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기재를 해요. 그래서 지역권 설정이라고 기재가 되면 이건 승역지 이용당하는 토지,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이건 요역지 이용이 필요한 토지다 이 말이죠.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토지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승역지는 공동신청,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한다라는 거. 자, 6번 문제인데요. 일단 6번 문제는 4번 지문을 제외하고는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출제 안 되는 내용이에요. 같이 그래도 한번 보죠. 혹시 모르니까 들러리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방문 신청을 위한 등기 신청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1번 등기 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인데, 자 여러분 기명 날인이 있고요. 기명 날인. 그 다음 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명 날인이 있습니다. 기명 날인과 서명은 동급이에요. 그리고 서명 날인, 얘는 더 강력한, 서명 날인이 더 강력한 권리입니다. 얘가 더 지금 이 부등호입니다. 이 서명 날인이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서명 날인은 어떤 문서에만 하느냐면 판결문이나 의결서 이런 데만 서명 날인해요. 서명하고 날인한다. 그럼 우리 등기 신청서에는요,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그 대리인이 그냥 기명 날인해야 한다라고 하면 옳은 지문이 되겠지만, 서명하고 날인해야 된다 이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물론 서명 날인하셔도 더 강력한 거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지문 보시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기명 날인 이런 거 안 된다 이 소리거든. 그 말은 아니에요. X 틀렸어요. 아시겠죠? 더 하는 거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서명 무슨 이야기냐면 등기 신청서에다가 내가 서명은 뭐예요? 자필로 이름 쓰는 거, 기명은 타이핑 치는 거.
그럼 자필로 이름 쓰고 도장 찍었어. 그거 받아줘, 당연히. 근데 기명 날인해도 받아준다 이 말이죠. 근데 서명하고 날인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X. 그 다음 2번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자, 동일한 문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간에 접어서 도장 찍는 것을 간인이라고 합니다. 간인을 하는 경우 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의무자가 한 명일 때는 항상 여러 명일 때는 그 중에서 대표자 한 명만 찍으시면 돼. 그러니까 의무자 권리자 각각 한 명씩 도장만 찍으시면 된다 말이죠. 아니면 도장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의무자 한 명일 때는 권리자 중 한 명과 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번이 맞네. 3번 신청서에 문자를 삭제한 경우 그 글자 수를 난 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한다. 가령 신청서에 예를 들어서 뭐 소유권 보존인데 이걸 소유권 부준 등기라고 이렇게 적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보존 등기인데 그러면 자, 잘못 적은 그 글자는요, 우리 이제 이 줄도 한 줄 끝으로 갑니다. 법에서는 이거 줄도 한 줄만 끝으로 해요. 뭐 두 줄, 세 줄 끝이면 안 되고, 이 성격 꼼꼼하신 분들은 아예 막 이렇게 색칠하신 분 계시는데, 그러면 등기 안 받아줍니다. 등기관이 해독 가능하도록 하거든요. 읽을 수 있도록. 아, 그래서 요거 잘못 썼구나, 그래서 지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줄도 한 줄만 긋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글은 이렇게 가로를 보한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다가 삭이자, 지운 글자가 두 자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고는 여기에 서명, 즉 자필로 이름 쓰거나 아니면 또는 날인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 자,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까 3번 질문에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 그 글자 수를 나눠 적으면, 여기까지 좋네.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여기까지 맞네요.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는 게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따라서 3번은 X. 4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다. 공동저당. 자, 공동저당은 관할 등기소만 동일하다라면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은 저당권 설정 계약, 목적과 원인이 동일한 거니까. 공동저당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 저당권 설정하는 거니까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 원인은 저당권 설정 계약. 그 목적과 원인 동일하고 관할 등기소만 동일하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괄 신청 할 수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4번은 X. 사실 6번 문제는 4번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나온 적은 다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올해가 33회니까 32년 동안 별별 문제들을 다 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들, 걔들만 붙잡고 가셔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으니까 괜히 막, 나 모든 거 나 만점 받을 거야. 큰일 납니다. 장기 계획 세우셔야 돼, 합격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 5번 자격자 대리인도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 도면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역시 X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왜 도신공매 기억나시죠? 도신공매,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또는 공동전세 목록, 매매 목록. 이 도신공매는 자, 이게 영구 보존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당연히 전자화, 전산화 시킵니다. 도신공매는요, 영구 보존해야 되니까. 근데 이 공동담보 목록이나 공동전세 목록은 등기관이 직접 작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해서 제공할 필요 없어. 그럼 그 나머지 도신매 있죠. 도신공매 중에서 공 빼고 나머지 도신매. 얘는 지금 작성해서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전자적인 방법으로, 왜냐면 전산화 해야 되거든요. 전자적인 방법으로 아예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다만 우리 일반인들은 이걸 가령 이 도면을 전산화 시킨다. 우리 일반인들은 할 줄 잘 몰라. 이게 이제 전산화 시킨다라는 게 도면을 스캐너해서 JPG 파일로 이렇게 만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 기계도 없고 스캐너할 수 있는 스캐너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은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방문 신청하실 때는, 근데 일반인들도 전자 신청하실 때는 전산화 해주셔야 돼. 당연히 전자 신청은 전부 다 전산화하는 거니까.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전부 다 전산화하는 거거든. 전자신청은. 그러니까 전자신청은 말할 것도 당연한 거지만 일반인들이 방문 신청하실 때는 봐주신단 말이야. 전산화 시킬 필요 없다라고. 따라서 자격자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시는 경우, 우리 자격자 대리인은 안 봐줘요. 자격자 대리인이 방문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도면 전자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5번 X 틀렸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또 넘어갑니다. 7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 즉 공동가등기권자. 그래서 공동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 가등기권자는 자기 지분만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무지무지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우리 앞에 회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는 자신의 지분만 본등기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사람 본등기를 자기가 대신해서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해서 대신해서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거. 혼자서도 가능하니까. 그다음 2번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등기를 마쳤다. 즉 이제 매매계약 체결한 후에 이 말이죠. 매매계약 했으니까 가등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후에 의무자가 사망했다. 즉 매도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등기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가 계약까지 체결하고 사망했으면 상속등기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3번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후. 자, 저당권. 우리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좀 본등기를 했다. 그럼 난 이제 저당권자야. 근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또 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 근데 내가 먼저 가등기 한 거지. 내가 저당권 가등기 했고, 그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 하나 가지고 같이 쓰거든요. 그럼 그 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자, 그럼 내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방해되면 우리 침해하면 등기가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그 가등기된 권리를 침해하면 등기가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침해합니까? 침해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요. 왜냐하면 그 저당권의 특성상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액을 배당받고 나서 경매 들어갔을 때요. 전액을 배당받고 나서 1원이라도 남는 돈이 있어야 후순위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거든요. 따라서 전혀 방해되지 않으니까 직권말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번이 X. 4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가등기 의무자에, 자, 우리 이제 본등기 신청할 때 항상 여러분 뭐든 간에요. 우리 등기 신청할 때는 의무자의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본등기 의무자는 여전히 누구냐? 가등기 의무자, 그자가 본등기 의무자거든요. 따라서 그 가등기 의무자가 자기가 소유권 취득했을 때 받았던 그 등기필 정보를 이번에는 그 본등기 의무자로서 제공해 주셔야 돼. 자, 다시 4번 지문 보시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가등기 의무자의, 그 가등기 의무자가 일콜 본등기 의무자입니다. 그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지, 항상 그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시에 통지받았던 그 등기필 정보 그거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에서도 자기가 권리자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은 맞네요. 그다음 5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판결받아서 단독신청, 판결받으면 항상 단독신청이죠. 그래서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네요. (8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 채권자는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 받았을 때는 가처분 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는 맞는데 문제는 전부를 말소하는 거 아니에요. 가등기와 마찬가지로 그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다만 가등기는 직권 말소하는 거고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야.
왜냐하면 가처분권자는 승소 판결 받으면 판결문 가지고 다시 등기소 가셔야 되거든. 간 김에 가처분 이유의 등기. 그죠? 가처분된 권리를 침해하는 가처분 이유의 등기의 말소 신청을 단독으로 한꺼번에 같이 한다 이 말이죠. 법리는 똑같아요. 가처분이랑 가등기랑 법리는 똑같습니다. 침해하는 등기 말소한다. 그건 똑같은데 다만 가등기는 아까 가등기 이유의 등기는 직권 말소고 가처분은 가처분 이유의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다. 그래서 전부를 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바로 X 틀렸네. 당연히 가처분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목건들이 말소 못 시킵니다. 가처분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주임법이나 상임법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죠. 얘들은 대항력은 먼저 갖췄어. 다만 등기는 나중에 됐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먼저 갖췄으니까 절대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럼 가등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의 등기를 가처분도 이후의 등기고 가등기도 그 이후의 등기지. 그 이후라는 말은 나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애들 말고 그 이후에 내 이후에 대항력 갖추고 있는 애들 걔들을 말소하는데 가등기는 직권 말소고 가처분은 단독 신청 말소다 이 말이지. 2번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 말소 신청할 때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맞네 2번은. 3번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가능. 그 가처분 등기 당해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해야 한다. 맞고. 4번 등기 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경정 등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으로 신청한 등기는 경정할 때도 당연히 공동 신청으로 경정 등기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4번 맞네. 5번 체납 처분으로 인한 상속 부동산의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그 권리 이전 등기. 여기서 이제 권리 이전 등기는 이제 상속 등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속 등기. 권리 이전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자, 일단 옳은 지문인데요. 우리 시험에 이제 기출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 상당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함축하는 의미들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설명 좀 드립니다. 가령 여기 국세청이 있어. 국세청. 갑이라는 사람이 이 납세 의무자예요. X라는 부동산 소유자고 국세청이 가령 1억 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을 했어요. 가령 유일한 상속인 을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하게 되면요. 그전에는 갑이 조세 채무자였죠. 이제 조세 채무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사망한 자는 절대로 채무자,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누가 조세 채무자가 되는 거죠? 을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조세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국세청과 지금 을 간의 채권 관계가 성립해 버립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포괄승계 그대로 다 넘겨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X라는 부동산 이제 소유자도 역시 누굽니까? 을이에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상속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을이라는 사람 지금 내 소유 부동산에 이제 압류돼야 돼. 물론 세금은 이제 갑이 안 낸 거지만 이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도 내가 취득하고 조세 채무도 내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유 부동산에 스스로 압류되기 위해서 내가 상속 등기를 한다. 원래 상속 등기는 누가 하셔야 돼? 을이 하셔야 되는데 그거 기대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국세청은 우리 을이라는 사람의 조세 채권자 맞습니까? 맞죠?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에서 등기할 수 있다. 지금 상속 등기를 넘겨받는 거니까 우리 을이라는 사람 등기 권리자거든. 그 권리자의 채권자는 대위할 수 있다. 다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못하는 등기 의무자의 채권자, 불리한 자, 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못해요. 얘는 을이라는 사람은 넘겨받는 거니까 항상 유불리 여부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내 여기 지금 상속 등기하게 되면 압류당하고 하는데 뭐가 유리해? 그게 아니죠. 그게 상속 등기 넘겨받는 거는 일단 유리한 거거든.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등기부를 기준으로 이렇게 넘겨받는 거 상속 등기. 얘가 권리자거든. 그럼 권리자의 채권자는 등기 권리자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권리자다. 대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는 대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압류와 함께 이 대위 즉 대위에서 이전 등기까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그 권리 이전 등기까지 함께 촉탁한다 이 말이죠. 옳은 지문이죠.
상당히 난이도 높은 내용입니다. 5번 지문은요. 이렇게 조금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제 설명 끝나고 혼자서도 한번 제가 설명 드릴 때는 알 것 같거든요. 근데 혼자서 또 해보려면 안 돼. 원래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 번 자꾸 해보셔야 돼. 익숙하지 않은 거는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경운기 지금 시동 거는 거 지금도 잘 많이 해봤는데도 한동안 또 안 하다가 하면 또 잘 안 돼. 그럼 또 유튜브 보고 저도 유튜브 보고 그래서 경운기 시동 거는 방법 그거 보고 잠깐 딱 보면 기억나거든. 그럼 또 딱 하고 해요. 다 마찬가지죠. 자꾸 이게 완전히 익숙해서 몸에 좀 배야 되는데 한꺼번에 막 쏟아 부으셔야 돼. 공부를 조금씩 취미처럼 하시면 안 돼요. 취미처럼 하시면 그냥 계속 취미생활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 공부하고 계속 학원 다니고 하셔야 돼. 막 집중해서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그래야 계단을 뛰어넘습니다. 자, 9번 문제요. 9번 문제.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을 대지권 나오면 여러분 분리처분 금지. 따라서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하지 못하죠. 대지권하고 같이 설정하셔야지. 분리처분 금지 때문에. 옳은 질문. 2번 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즉 이 저당권과 채권을 한꺼번에 담보 제공합니다. 그럼 그 담보권 이름을 권리질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저당권 설정 등기 바로 밑에다가 질권, 권리질권 설정이라고 부기 등기 형식으로. 왜? 이 권리질권은 이 질권은 저당권이라는 저당권과 채권이라는 그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소유권 외의자가 설정을 해준 거니까 이때는 질권에 부기 등기를 하여야 부기 등기 왜 부기 등기인지 아시겠죠? 소유권 외의자가 설정을 해주는 거니까요. 저당권자가 설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질권은 부기 등기 형식으로 기재를 하고 질권도 역시 물권이니까 등기해야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죠. 옳은 질문. 3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즉 전세권자가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했다 이 말이지. 전세권자가. 그러면 역시 전세권 설정 등기 바로 밑에다가 부기 등기 형식으로 그 을구에 부기 등기. 왜냐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부기 등기 형식으로 기록한다. 맞네요. 소유자가 만약에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면 당연히 을구에 주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이 있었으면 건물도 같이 저당권 설정했겠지. 근데 건물이 없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나중에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왜냐면 이거 따로따로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뭐 지상권의 문제나 이런 복잡한 문제 발생하게 되면 매수 신청인들이 매수 신청 안 해. 그럼 가격은 자꾸 유찰되면 이거 불리하고 서로 간에 안 좋다 이 말이지. 저당권자도 안 좋고 그 소유자도 안 좋고 하니까 법에서 일괄경매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요.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더라도요. 경매 한꺼번에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경매해서 그 돈이 나오게 매각 대금이 나오게 되면요. 배당을 받을 때는 토지에 안분을 해서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권을 인정합니다.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권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그 다음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즉 제가 근저당권 하면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시고요. 아직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다. 그러면 채권만 뜯어내는 채권양도 안 된다라는 거. 채권만 뜯어내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째로 넘기는 계약양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죠. 없다라고 했으니까 X. 확정되기 전에 이게 계약양도가 아니라 채권양도, 개별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 옳은 지문이에요. 채권양도는. 근데 계약양도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통째로 넘기는 건.
10번 용의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 즉 용의권 자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을 설정할 때는 보면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맞네요. 다만 아까 제가 이 지적도라는 도면 제공할 때 그죠? 원칙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해 주셔야 돼. 스캔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일반인들이 방문 신청하실 때는 굳이 그냥 도면 서면 그냥 제출해 주셔도 된다 이 말이지. 일반인들이 방문 신청하실 때. 자격자 대리는 방문 신청하더라도 다 스캔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전자화 시켜야 된다. 일반인들은 봐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전세금 반환 채권만 뜯어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소멸한 후를 전제로 한다.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만 가능한 거예요. 소멸하기 전에는 돈만 뜯어내는 거 안 되는 거거든. 그걸 전제로 한다 이 말이죠. 신청하는 경우에 이 말이니까 소멸했음을 전제로 한다 이 말이죠. 이때는 양도액도 일부 양도할 때는 얼마를 양도하는지 그 양도액도 기록해 주셔야 돼요. 등기소에 제공해 그래야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해 주니까 제공해야 된다 맞고. 그럼 3번 질문 보시면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면 아직까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해 등기를 신청한다. 즉 전세금 반환 채권만 뜯어낸다 이 말이지. 그때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즉 다른 원인에서 뭐 합의 해지를 했다든지 이런 다른 원인에서 소멸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맞네요. 그래서 뭐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른 사유로 소멸만 하게 되면 만료되면 당연히 소멸하는 거고요. 만료되기 전이라도 소멸만 하면 다른 원인으로 뭐 그중 대표적 예가 합의 해지입니다. 그러면 소멸하게 되면 그때는 돈만 뜯어내는 거 가능하다. 어쨌든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전세금 반환채권 남은 건 돈밖에 없으니까 반환채권 양도 또는 반환채권 일부 양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소멸하게 되면. 그 다음 4번 질문 보시면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자, 제가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뭐 전대차나 뭐 할 때, 원래 권리 양도할 때는 동의 승낙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민법에서 임대인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해서요.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전대차할 때 임대인의 동의 승낙을 요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임차권은요.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미리 동의를 해주게 되면 그 뜻도 역시 등기부에 기재할 수가 있거든요. 특약상 등기할 수 있습니다. 미리 동의를 해주셨으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임대인이야 임차인인데 내가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그냥 다른 사람한테 임차권 양도해도 좋아요 라고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승낙을 해주면 등기부에 기재해 줄 수 있다고. 그 특약을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 두고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임차권 양도하거나 전대차 하실 때 동의 승낙서 필요 없지. 내 동의 승낙서 이미 내가 먼저 미리 동의 승낙 해줬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뜻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 이전이나 임차물 전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되네. 등기가 없으니까. 있으면 해줄 필요 없는데. 아시겠죠? 4번은 옳은 질문. 그 다음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이건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나온 제도거든요. 그럼 전제 자체는 이미 존속기한이 만료했다. 즉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그럼 임차권은 순수 용의권이거든. 임차권은 순수 용의권이니까 소멸하게 되면 권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따라서 더 이상은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도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으면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X예요. 시험에 잘 나와요. 5번 질문.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이미 임차권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다만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특별히 소멸했지만 등기부에 기재를 해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니까 더 이상은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7, 8월, 그리고 즉 13주 차부터요. 13, 14, 15, 16, 한 4주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메일이나 이렇게 요청 따로 제가 수업 강의 나갔을 때 요청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제가 참고해서 특강에 포함시킬 거고요. 아니면 또 제가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문제 말고 그렇게 좀 만나 뵙고 다시 또 이제 시험 치르기 직전에 또 계속 문제들 풀어보면서 훈련해 봐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